자, 태양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자전. 지구는 스스로 돕니다. 지구는 어디로 돈다? 서에서 동으로 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동서죠. 자, 서에서 동으로 돈다 할 때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의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죠. 자,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동안 몇 도를 돈다? 360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1시간에는 몇 도 돈다? 약 15도를 돌겠죠. 그래서 약 이만큼 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중요해요. 자, 일주운동. 일주운동이 뭐냐면 하루를 주기로 운동을 한다. 이게 일주운동이에요. 그래서 천체의 일주운동, 태양의 일주운동, 달의 일주운동 이게 있습니다. 자, 달도 스스로 도는데 천체나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돌지 못해요. 얘네는 스스로 돌지 못해요. 근데 얘를 왜 일주운동이라고 하냐? 우리는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돌면 여기 떠있는 별이나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기준이라고 쳤을 때 별이나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자, 우리는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죠. 우리는 이쪽으로 가. 그러면 별은 상대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별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상대적으로 별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천체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 태양도 동에서 서, 달의 일주운동도 동에서 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일주운동 덕분에 우리는 낮과 밤이 생깁니다. 이해했어요? 응. 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체의 일주운동. 자, 천체는 어디로 이동한다? 동에서 서쪽으로. 얘도 하루를 주기로 이동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15도를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지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구를 그렸어. 자, 여기가 극지방, 여기가 북반구에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가 북반구의 중위도, 여기는 적도지방 이렇게 되겠죠. 자, 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별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동에서 서로. 얘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서 이렇게 쭉쭉 가겠죠. 얘도 동에서 서. 그죠?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극지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보면 동에서 서, 별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평선과 나란하게 별이 회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도지방을 볼게요. 적도는 이렇게 그리면 별이 어디서 어디로 오죠? 이렇게 회전하죠. 별이. 그러면 별은 적도지방에서는 동쪽에서 수직으로 뜨고 서쪽에서 수직으로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동에서 뜨고 서로 지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당연히 여기가 위고 여기가 남. 자, 여기가 부, 여기가 남.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동쪽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서쪽일 거예요. 그러면 별이 여기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다. 별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이 방향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죠. 우리가 이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구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동쪽 하늘을 봤을 때랑 남쪽 하늘을 봤을 때, 서쪽 하늘을 봤을 때,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동쪽 같은 경우에 동쪽에선 지금 뜨죠? 이렇게 뜹니다. 우리가 지금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뜬다? 이렇게 뜬다. 이해됐어요? 우리가 남쪽 하늘을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쪽을 바라봤어. 남쪽을 바라봤는데 남쪽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별이 지나가고 있겠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남쪽 하늘을 보면 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해했어요? 그 다음 서쪽 하늘을 봤어. 자,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지고 있다. 이렇게 지고 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북쪽 하늘을 봤어요. 북쪽 하늘은 지금 이렇게 별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밖에서 봤을 때고, 만약에 이 안에 쌤이 만약에 여기서 얘를 지켜봤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고 있을까? 이렇게 돌고 있겠죠. 밖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이겠죠.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동쪽에서 뜨고 남쪽에서는 지나가죠. 서쪽에서는 져요.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는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구의 공전은 자전과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쪽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지구는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어디를? 태양을 돕니다. 중요한 거는 태양을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자,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자, 1년은 365일이죠. 365일에 360도로 돌아요. 그러면 약 하루에 1도를 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계절 변화, 태양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 우리가 앞에 지구의 자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주운동이었죠. 일주운동이 뭐였죠?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 근데 얘는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이죠. 별의 연주운동. 근데 아까 일주운동에서는 다 방향이 지구의 자전과는 반대 방향이었죠. 동에서 서였죠. 근데 얘는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가 맞는데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구의 공전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쪽에 있을 때는 태양의 서쪽 면을 볼 수 있어요. 왼쪽 면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태양의 동쪽 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양이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별은 보세요. 별은 지구가 별을 돌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별이 이쪽에서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별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별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감에 따라서 별은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태양의 연중동은 이 황도 12궁에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는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얘가 9월이라 적혀 있어요. 9월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사자자리라는 거예요. 사자자리.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어요? 별을 볼 수 없죠. 별을 보려면 우리는 밤이 돼야 돼, 밤. 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태양을 등진 쪽,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태양을 등진 쪽, 밤일 때 볼 수 있는 별자리가 9월의 별자리입니다. 9월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면 9월에는 실제로는 물병자리를 우리가 밤에 관찰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몇 월? 12월이다. 이해했어요? 태양 쪽에 있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가 왜냐면 황도 12궁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12월입니다. 근데 12월의 정갈 자리는 태양 쪽 별자리예요. 태양 쪽 별자리. 근데 우리가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를 12월에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태양과 등지고 있는 쪽. 우리는 황소 자리를 밤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밤에는 황소 자리를 볼 수 있다. 이해했나요? 자, 다음으로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달의 위상 변화는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달도 지구랑 마찬가지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근데 달이 왜 중요하냐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27.3일에 한 바퀴를 돕니다. 약 한 달에 한 바퀴를 도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달의 공전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달은 지구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얘도 공전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달이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달이 지구에서 이렇게 있을 때 달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태양빛에 반사돼서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태양빛에 반사된 달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달의 이쪽 면을 보는 거니까 태양과 등지고 있으니까 얘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이 보이지 않는 달을 삭이라고 합니다. 삭. 외우세요. 삭. 달이 삭 들어가 있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삭.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달이 이쪽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쏘고 있어요. 그러면 달의 어느 쪽 면을 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 면을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달은 반달을 볼 수 있다. 얘 이름은 상현달이에요. 자, 다음으로 달이 또 계속 돌고 있어요.
자, 달이 또 이쪽에 왔습니다. 달이 이쪽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볼까? 달이 전체가 다 보이겠죠? 왜냐하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달이 여기 동그랗게 다 보일 거예요. 얘 이름을 망이라고 합니다. 자, 달이 다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돌아요. 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달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구의 입장에서는 얘는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 반달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왼쪽이 밝은 반달을 하얀 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겠죠. 자, 삭, 그 다음 상현달, 그 다음 망, 그 다음 하현.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삭. 외우길 바랍니다. 자,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일식과 월식입니다. 자, 일식은 달에 의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달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태양이 안 보이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일직선으로 놓여야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때 닭의 위상은 뭐다? 달은 사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일식은 태양의 전부가 보이지 않는 개기일식과 태양의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일식이 있어요. 자, 개기일식일 때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본그림자에 있을 때, 본그림자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아예 못 보는 개기일식이 관측됩니다. 그리고 부분일식은 반그림자. 내가 반그림자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태양은 부분만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관측이 될 겁니다. 자,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달이 안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월식은 어떤 위치일 때 태양과 지구와 달.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지구 속에 쏙 숨어버리면 태양빛을 못 받아서 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월식이라고 말을 해요. 자, 월식도 마찬가지로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일식과는 조금 다른 게 개기월식은 우리가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을 때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반그림자에 있는 위치에 만약에 서 있으면 얘는 달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달은 다 보이겠죠? 자, 근데 부분월식은 지구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보이냐면 본그림자에서 얘가 반틈이 보일 때, 본그림자의 부분적인 위치에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부분월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56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획 일식과 월식은 뭐 때문이다? 달의 공전. 계절의 변화는 얘는 지구의 공전. 달의 모양 변화는 얘도 달의 공전. 낮과 밤의 반복은 태양의 일주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했죠. 그러면 태양의 일주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리을이 맞고, 별의 일주운동도
얘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리을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7번.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다. 맞죠? 지구는 자전 공전 모두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입니까? 아니죠. 동쪽에서 서쪽이죠. 그래서 얘는 X. 왜다? 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어. 근데 별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별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죠? 동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북쪽 하늘. 우리나라 뭐야?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서 봤을 때 북쪽 하늘에서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었죠. 기억하죠? 이렇게 도는 거. 258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골라 짝지으세요. 이거가 했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다? 북반구, 중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 이쪽에 있을 거예요. 별은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기 북, 남, 동, 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별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북쪽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겠죠? 반시계.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에서 북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게 뭐지? 디귿. 다음 동쪽 하늘. 우리가 동쪽 하늘을 바라볼 거예요. 이쪽을. 그러면 동쪽에서는 뜨죠. 이렇게 뜨겠죠? 뜨고 있는 게 뭐죠? 리을. 다음 서쪽 하늘. 서쪽 하늘은 이렇게 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고 있는 거는 니은. 그 다음 남쪽 하늘. 남쪽 하늘은 바라보면 지나가고 있어요. 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지나가는 것은 기읒. 자, 259번. 어느 날 북쪽 하늘을 향하여 사진기를 고정놓고 촬영한 것이래요. 자, 별피는 자, 북쪽 하늘에 딱 있는 거. 중간에 딱 있는 게 얘는 피는 북극성이다. 자, 북쪽 하늘의 별은 무슨 방향으로 일주운동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한다. 자, 260번 문제 풀겠습니다. 지구의 뭐는? 자, 지구가 태양 둘레를 1년에 한 바퀴 회전하는 운동. 1년에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이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죠.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자, 태양의 연주운동은 어디서 어디죠? 서에서 동이죠. 근데 태양이 진짜 회전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실제로는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이죠. 자, 262번 봅시다. 황도상에 보이는 12개의 별자리를 뭐라 그러죠?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양에 있는 별자리랑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황도 12궁은 이거 표시를 해놓은 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 자, 그러면 3월에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가 물병 자리죠. 그러면 지구는 어디에 있을까? 지구는
여기 있었을 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가 여기죠. 그쵸? 그러면 3월에 한밤중에 보이는 자리는 어딜까? 낮에는 이쪽으로 보고 밤에는 이쪽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한밤중에는 무슨 자리가 보인다? 사자자리. 자, 9월. 9월은 봅시다. 9월은 태양이 있는 별자리가 여기에요. 사자자리죠? 왜냐하면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그러면 9월에는 지구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어야 태양을 이쪽으로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밤중에는 뭐가 보일까요? 한밤중에 보이는 자리는 태양과 반대편 이쪽을 보겠죠? 그러면 무슨 자리? 물병 자리. 이해했죠? 자, 263번, 4번. 자, 다음 중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공이라고 쓰래요. 자,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얘는 뭐죠? 공전. 낮과 밤이 생기는 거는 얘는 태양의 일주운동이니까 자전. 태양의 일주운동. 당연히 자전. 태양의 연주운동은 연주 일주만 보면 딱 알아야 돼요. 얘는 봐봐. 하루를 주기로, 얘는 1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하는 거는 공전. 하루를 주기로 하는 거는 자전. 다음으로 265번. 다음에서 기획비읍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달의 위상은 이거 외워야 된다 했죠. 탑. 그 다음 상현달. 상현달은 뭐다? 오른쪽이 반틈 보이는 거. 그 다음 보름달. 그 다음에는 왼쪽이 반틈 보이는 거. 하현달. 이와 같이, 그 다음 사기죠, 다시. 이와 같이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까닭은 달이 지구 둘레를 뭐 하기 때문이다? 자전 아니고 공전 때문이다. 266번 그림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달이 A에서 B에 있을 때 달의 위치와 위상을 각각 다르게 연결을 하래요. 자, 우리 이거 할 수 있죠? 자, A에 있어요. 달이 지구에서 달을 이렇게 봐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우리가 보는 부분은 햇빛과 반대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삭. 그리고 위상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를 찾읍시다. 자, 그 다음 B. 자, 우리가 B 위치에 있는 달을 볼 거예요. 그러면 달은 오른쪽 면만 보이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상현. 오른쪽. 그 다음 C에 있을 때는 태양빛이 얘를 다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동그랗게 보이겠죠. 얘를 뭐라 그러지? 망이라고 그러고 다 보이는 보름달이겠죠? 그 다음에 D. D는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 면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구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자, 얘를 하현이라 그러고 왼쪽 면만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267번 다음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이다. 일식에 대한 설명에는 월식에 대한 설명에는 월을 쓰래요. 자,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 뭐예요? 월식이죠.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쏙 숨어가지고 달이 안 보이는 거죠. 월식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는 일식. 자, 달이 사의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뭐죠? 일식.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에 상에 놓을 때. 얘는 월식이죠. 이때 달의 위상이 망. 자, 268번. 그림은 태양, 달, 지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이 중 개기일식, 부분일식, 개기월식, 부분월식이 나타나는 위치를 쓰래요. 자, 일단 개기일식 말고 일식은 무슨 위치일 때? 태양, 달,
지구의 위치일 때. 그러면 일식은 A와 B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A일 때 계기일식이죠. 그리고 B, 반그림자에 있을 때는 부분일식. 자, 그러면 월식은 무슨 위치에 있을 때다? 태양과 지구와 달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을 때 일어나겠죠? 자, 근데 계기월식은 봉그림자 속에 달이 쏙 들어가 있을 때 이때 계기월식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분월식은 봉그림자에서 반틈만 걸쳐 있을 때 이때 부분월식이 일어나고 반그림자 있을 때는 달이 다 보입니다. 자, 이로써 첫 번째 지구와 달 문제는 끝냈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태양계 행성부터는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0번 문제. 그림 가에서 많은 태양계 행성의 모습이다. 각 행성의 이름을 쓰시오. 자, 먼저 딱 구별이 가는 게 있죠. 뭐다? 이거. 이게 뭐예요? 토성. 고리가 있고 가로 줄무늬가 있고 토성이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뭐예요? 가는 지금 뭐가 있죠? 여기 극관이 있죠. 극관이 뭐죠? 극관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죠. 극지방에 있는 왕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쪽에 뭐가 있다. 얘는 뭐다? 화성이다. 그리고 얘는 운석구덩이랑 여기 화산 자국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구별할 수 있는 게 다가 왜 구별할 수 있을까? 다는 목성이죠. 자, 가로줄무늬 있는 애가 토성은 바로 근데 구별이 되잖아. 왜냐하면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또 가로줄무늬가 있는 것은 목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적점이 나타나요. 보이죠?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랑 라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지금 나를 보세요. 약간 운석 구덩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라에 비해 라는 좀 매끈매끈한 편인데 나는 약간 구덩이가 좀 많아 보이죠? 자, 얘는 수성. 그 다음에 라는 뭐다? 라는 금성이에요. 왜 금성이죠? 얘가 금성의 특징이 표면이 평평해요. 평평해 보여요?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애를 찾으면 금성입니다. 자, 그 다음 341번. 자,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와 대적점이 나타난다. 이거 진짜 열심히 교과서를 외웠으면 풀 수 있어요. 자, 줄무늬,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와 대적점. 대적점이 나타나는 친구 누구다? 목성.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고 크기가 작다. 얘 뭐다? 수성.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야 되죠.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을 도는 행성이 수금, 지화, 토, 천해 이렇게 있죠. 자,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가까운 애가 수성이죠. 자, 그 다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존재한다. 얘는 화성. 그래서 화성이 제일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 4번.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이로 생긴 대흑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흑점은 누구다? 해왕성. 자, 이러한 행성별 약간 이러한 특징들 이런 건 진짜 좀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자전하는 애는 누구다? 천왕성. 그 다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금성. 그래서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 7번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두 번째로 크며 밀도가 가장 작은 애는 얘는 토성입니다. 자, 어렵죠? 근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으면 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342번. 얘 그림이 없어. 자,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자, 이 행성은 무슨 행성이죠? 목성이죠? 자, 목성의 특징 뭐가 있죠?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다. 이것도 맞고, 그죠? 표면에 가로줄무늬가 있다. 표면에 가로줄무늬 있죠? 이것도 맞고.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다. 이것도 맞고. 그리고 표면에 거대한 붉은 점이 있다. 이거를 뭐라고 했죠? 대적점이라고 했죠? 이것도 맞아요. 위성수가 가장 적은 행성이다. 아니죠. 자,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자, 목성형 행성은 위성이 많고,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적어요. 자, 목성형 행성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성이 많습니다. 다음 343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행성의 이름을 쓰시오. 지구와 같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까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다 했죠? 자, 표면에 붉은색을 띠고 높은 화산과 거대한 협곡이 존재한다. 자, 극관이 관측된다. 뭐였죠? 화성. 다음 344번. 그림은 목성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붉은 점.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대적점. 대적점이 생성되는 원인은 무엇이다? 대기의 소용돌이 때문이다. 이건 진짜 외워야 됩니다. 대기의 소용돌이 때문에 대적점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태양계 행성을 구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별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기준이 공전궤도예요. 공전궤도가 지구보다 안에 있으면 내행성이에요. 그러면 수성이랑 금성이 있겠죠. 수금지와 목토천해며. 자, 그럼 외성은 지구 바깥에 화성, 목성, 토성. 자, 이렇게 있겠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에요. 얘네는 그냥 물리적인 특성으로 구별을 해요. 자, 지구형 행성에는 누가 있냐면 수금지화, 화성까지,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목성형 행성이에요. 목토천해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의 특징들을 외워야 돼. 특징. 지구형 행성은 작아요.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아요. 그리고 얘는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커요. 근데 그리고 얘네가 자전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자전 주기도 길어요. 얘는 자전 속도도 빠르고 자전 주기는 짧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아까 얘가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다고 했죠. 근데 밀도는 큽니다.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형 행성의 주요 성분은 철, 산소, 규소 이런 거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헬륨. 그렇기 때문에 크지만 밀도는 작습니다. 목성형 행성이. 자,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위성수는 얘는 위성이 없거나 적다. 얘는 위성이 많다. 이 정도는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345번 문제를 풉시다. 자, 평균 밀도가 크다. 크기는 작다. 위성수는 적거나 없다. 누구예요? 얘는 지구형 행성이겠죠? 그러면 나는 반대니까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지? 수금지화.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화성은 아니니까 목성, 토성. 그러면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표는 태양계 행성을 AB 두 집단으로 구분한 거래요. 자, 수금지화는 뭐다? 지구형 행성. 목토천에는 목성형 행성. 자, B집단에 속한 행성들의 공통적인 특징. 고리가 없다. 토성 고리 있죠? 자, 반지름이 작다. 크죠? 단단한 표면이 있다. 아까 목성형 행성은 수소랑 헬륨 같은 그런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그러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단한 표면이 있진 않겠죠? 자, 그 다음 위성이 없거나 그 수가 적다. 아니죠. 그 다음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 그 다음 347번. 자, 부등으로 표시하래. 밀도는 누가 더 컸죠? 지구형 행성이 컸죠. 왜냐? 주요 성분이 철, 산소, 규소 이러한 고체고 목성형은 수소, 헬륨 같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반지름은 지구형이 훨씬 작죠. 위성수는 목성형이 훨씬 많고 질량도 목성형이 훨씬 많고 훨씬 크고. 자, 다음 348번. 다음 중 태양계 행성들을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하기 위해 이용하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다 배웠죠. 고리의 유무도 아까 있었고, 위성 개수도 있었고, 반지름 크기도 있었고, 밀도 크기도 있었고, 근데 대기의 두께가 있었나요? 대기의 두께는 제각각이어서 얘네 둘이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지구형 행성의 공통적인 특징. 크기와 질량이 작다. 고리는 없다. 많은 위성 없다. 적은 위성. 지구는 뭐만 있다? 지구는 위성이 달만 있죠. 그 다음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표면이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얘네는 딱딱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350번. 태양은 우리 수행평가, 과학논술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좀 배웠죠? 자, 태양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의 모습이래. 얘 뭐지? 얘 플레어지? 플레어는 뭐지?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채층의 일부가 밝아지는 현상이죠. 플레어 맞죠? 자, 이때 대한 설명. 자, 이때 태양 표면의 흑점수가 많습니까? 많죠? 우리 이거 수행평가 때 다 했다. 흑점수가 많을 때, 플레어, 홍련, 이게 자주 발생한다 했죠? 자, 그리고 이때 지구에서는 무선 통신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맞죠? 우리 이거는 수행평가 때 다 썼지? 자,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의 크기는 어떻다 했다? 커진다. 그러면 답은 기흥,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 351번. 자, 태양을 관측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다 공부를 해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획은 홍련, 니은은 코로나, 디귿은 지금 쌀알 무늬가 보이네요. 자, 리을은 우리 수행평가 때 나왔던 거.
수행평가 주제 흑점 미음은 채층. 자, 기역에서 미음의 이름을 쓰시오. 썼습니까? 썼죠? 자,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 태양의 표면에서는 뭘 볼 수 있죠? 디귿과 리을. 이게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니은과 미음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대기층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52번 풀겠습니다. 태양의 흑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아니죠.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X. 자, 흑점수는 11년의 주기로 수가 변한다. 이거 우리 수행평가 때 나와 있었지. 이거 11년 제대로 못 더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 자, 동그라미. 자, 353번. 흑점수가 많을 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진다. 354번.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거 뒤에 답지에 답 잘못됐습니다. 답지에는 기응리은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에요. 4번. 왜냐? 자, 흑점수가 많아진다. 흑점수가 많아지는 거는 어디지? 태양. 오로라 현상이 일어난다. 얘 지구 맞죠? 무선통신장애. 얘도 지구 맞죠? 자, 355번. 자, 우리가 얘네 망원경의 이름들을 다 알아야 돼요. 자, A는 대물 렌즈. 자, 사물이 보이는 렌즈가 A고, 자, 우리 눈을 갖다 대는 렌즈가 D죠? 얘가 저반 렌즈입니다. 그리고 C, 이 쪼매난 거 보이죠? 얘는 보조 망원경. 그리고 여기를 쭉 이어주는 통 이름을 경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3번에 쓰면 되겠죠? 자, 눈을 대고 관측하는 부분. 뭐라 했지? D, 저반 렌즈. 그리고 관측하려는 천체를 찾는 데 쓰이는 부분. 뭐죠? 보조망원경. 보조망원경으로 관측하려는 천체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림은 태양 표면을 관측하기 위해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는 과정이래요. 자, A와 B는 무엇입니까? 자, A는 지금 눈을 갖다 대는 렌즈죠? A는 저반 렌즈. B는 태양의 상을 투영시키는 태양 투영판입니다. 자, 태양을 직접 보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태양 투영판이에요. 우리가 저반 렌즈에 눈을 갖다 대고 바로 태양을 보면 실명돼요.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얘는 태양 투영판에 태양을 투영시켜서 봐야 됩니다. 자, 357번. 달을 관측하기 위해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확인한다. 맞죠? 고배율로 먼저 관측한 다음 저배율로 관측한다. 얘 틀렸죠? 저배율로 먼저 관측하고 고배율로 관측을 해야 되죠? 답은 2번. 어두워지기 전에 시야가 트인 곳에 망원경을 설치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자, 경통의 중앙과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을 일치한다. 얘도 맞아요. 자, 초승달이나 상현달일 때 달 표면 특징을 관측하는 것이 좋다. 얘도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자, 이렇게 3단원 문제도 한 문제 답 끝냈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중문제는 꼭 푸세요. 중문제. 알겠죠? 이번 학습지에서 문제 다 나오니까 하, 중, 쌤 나눠준 거 다 풀도록 합시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